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조용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과학기술,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에너지 문제와 핵 융합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핵 융합 기술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핵발전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핵 융합 기술은, 에너지 이 발전 과정 중에서 핵 분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라늄을 활용해서 생산하고 있는 핵 분열 발전하고는 구분이 되는 이 삼중수소를 활용한 이러한 핵 융합 기술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는 이러한 원자력 발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핵 융합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본다 그러면 미래 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아이언맨 기억하시죠? 이 아이언맨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던 거는 바로 이 아이언맨 가슴 부분에 있는 이 아크 원자로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를 동력원으로 하는 이 멋진 하이테크 슈트가 등장하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 아이언맨 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이 아이언맨 슈트는 일종의 소형 원자로로 되어져 있는 이 아크 원자로를 통해서 하이테크 슈트를 작동시키고 있고요. 이 에너지원을 활용을 해서 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등 우리가 너무나 매력적인 이러한 슈트에 푹 빠져서 이 마블 시리즈를 같이 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언맨 슈트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멋진 이 아크 원자로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부착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는 말 그대로 이 공상과학 SF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지만 스토리지만 실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에너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어떠한 에너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지금 우리 주변에 빠른 속도로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원자력 발전은 당연히 이 방사능 성분을 가지고 있는 우라늄을 활용한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산업용이라든가 농업용 전기 또 교육용이나 주택용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전기를 공급하면서 국가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에다가 더 나가서 전기 자동차라든가 전기 스쿠터 또 최근에는 이 PM이라고 하죠. 퍼스널 모빌리티와 같은 뭐 전동 퀵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이 모빌리티들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결국 전기를 사용한 이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시청하고 있는 컴퓨터 아니면은 태블릿,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 모두 다 미래 세대에는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 전력 에너지가 사용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 이러한 전력 문제, 전기 문제를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래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에너지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아무래도 1차 이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화석연료의 자원 고갈이라든가 또 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 시스템 내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탄소 배출, 그 외에도 각종 환경 오염이라든가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 관리까지 이러한 에너지의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화력발전 중심의 각종 에너지원, 이 전력을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 1차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가의 변동이 생긴다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이 석유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었을 경우에 당연히 에너지 안보에 관련된 문제, 즉 이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불평등, 즉 누군가는 에너지를 너무나 펑펑 쓰고 있지만 어디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에너지 빈곤층이 발생하는 이러한 소비 과정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 공급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바로 에너지 문제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러한 에너지 문제 중에서 화력 발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동안 환경 오염을 포함해서 많이 걱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미세먼지 배출량인데요. 실제 화력 발전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초미세먼지의 배출량은 경유차 18만 대의 배출량에 육박할 정도로 이 대기 오염의 아주 중요한 이 원인 물질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봤었을 때 전체 온실가스의 37.3%나 되는 높은 비중이 석탄, 석유, 이 LNG와 같은 화력 발전 과정에서, 즉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철강이나 아니면은 뭐 석유화학, 뭐 정유, 뭐 반도체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 과정에서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는 꼭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1차 이 화석연료, 즉 석탄, 석유, LNG와 같은 도시가스 원료 등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이 아주 극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입을 해서, 즉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수요에 따른 소위 말하는 에너지 안보 문제가 항상 우리의 골칫거리였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통계로 봤었을 때 지금 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은 2030년, 2040년 지나서까지도 계속해서 석탄이나 석유나 도시가스의 의존율은 전체 에너지 원 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 기준 수요 전망으로 봤었을 때도 결국 국내에 공급되는 총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러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에너지의 의존도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게 사실 이 에너지 안보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안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순수한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이 원자력처럼 이미 벌써 한번 우리가 확보한 에너지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원자력 에너지, 그 외에도 수력과 같은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체 이 전기 발전량의 약 17% 내외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80%가 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 원료비가 조금이라도 급등할 경우에 우리는 에너지 위기,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어처럼 전력은 전기를 생산하는 이 전력은 국산이지만 이 원료는 수입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연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 달에 우리가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그 중에 연료비를 포함한 이러한 이 전기 사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난방비에 사용되는
이 비용이 10만 원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이 10만 원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고소득자인 즉 1,000만 원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실제로 오히려 전기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각종 연료비의 비중이 0.85%, 즉 채 10만 원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의 부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유사하게 쓴다 하더라도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으로 가면 갈수록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는데요. 즉, 가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쓰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 2인 가구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1인 가구가 오히려 세대 원은 적지만 가구 원 한 명당 쓰고 있는 전기량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사실상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이러한 전기 일종의 낭비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봤었던 것처럼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4인 이상의 대가구보다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 결국 사람 한 명당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가구원 한 명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불필요한 낭비 현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의 첨단 기술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융합 에너지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원자력 발전에서 우라늄 방사능 물질을 활용한 이 핵분열 발전과 혼동하기 쉬운데요. 핵융합 발전은 이 수소 등 가벼운 원자핵을 융합시키는 과정에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이 융합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자핵 공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 원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원자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더 공부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핵융합 에너지는 핵분열 에너지하고는 서로 구분이 돼서 원료 자체가 다른, 즉 예를 들어서 중수소나 삼중수소와 같은 수소 동위 원소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수소 동위 원소는 거의 대부분 바닷물에서 채취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핵융합에 필요한 이 수소 동위 원소를 획득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기술력만 준비가 된다 그러면 핵분열 발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핵융합 발전은 탄소 배출 등 폐기물이 전혀 없을 뿐더러 방사능 오염에서도 위험도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라늄 발전을 통해서 우라늄을 활용한 이 핵분열 발전을 통해 가지고 강도 높은 방사능 폐기물이 생산된다라든가 또 이러한 방사능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관리 과정에서 사용됐었던 다양한 이 방사성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작업복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사용했었던 도구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안전을 관리한다라든가 소위 말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이러한 장소의 관리 비용까지 앞으로 다음 세대, 후 세대 몇천 년이 걸려서 방사능 원소들이 자연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관리 비용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의 핵융합 발전 기술이 빨리 개발이 돼서 핵분열 발전을 대체하는 미래 세대의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여기에 각종 이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핵융합 발전소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탄소 배출량 감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핵분열 발전, 소위 말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우리가 방사성 물질이 계속해서 유출될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미래 세대까지 금전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많은 이 부담을 준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폐기물 관리 비용까지 감소될 거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핵 분열 발전은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거 내지는 지금까지 계획된 것만 우리가 유지를 하되 앞으로는 핵 융합 발전으로 빠른 시간 내에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소형 원자로 개발을 통해서 전력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중국과 같은 대부분의 이 국제사회 내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 소형 원자로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한국도 여기에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핵융합 발전으로서 소위 말하는 한국형 인공태양, 이 K스타라고 하는데요. 이 K스타를 통해서 삼중수소를 사용을 한 이러한 이 원자력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노력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즉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를 1년간 운영을 할 때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LNG나 석유 내지는 석탄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연료 소모량으로 동일한 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핵융합 기술이 바로 미래 세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와 EU와 같은 이 7개의 해외연국들이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는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플라즈마 생성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이 플라즈마 생성을 개시를 해서 2035년까지 이 융합 실험로가 직접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2050년에는 각 회원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 맞춰서 각 나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하나의 이 소위 말하는 지구에서 쓸 수 있는 이 지구의 산업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핵융합 발전소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열심히 연구하고 이를 이 실험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 핵심 과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미래 사회에 정말로 윤택한 삶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자율자동차라든가 스마트시티와 같이 이 미래 에너지, 즉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함께 개발되고 여기에 각종 지원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핵융합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원천 기술을 직접 적용하는데 많은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봇공학이나 드론과 같이 핵융합 발전 시설에서 이 생산된 전력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반 기술력들이 뭐 모바일이라든가 네트워킹 뭐 다양한 미래 사회의 첨단 기술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모습이 직접 실현돼야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각종 혜택을 얻기 위한 근본 이 공급책, 즉 소위 말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R&D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핵융합 발전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이 지원 기술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 연구개발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절약이나 아니면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각종 교육이나 캠페인들도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혹시 핵융합 발전, 일종의 원자력 발전이기 때문에 이 핵융합 발전이 혹시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면 이는 핵분열 발전하고는 구분이 되는 미래 사회의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우리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원 절약이나 아니면 환경 보호를 위한 이 공유 경제 시스템도 함께 구축이 된다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 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에너지 이러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사회의 시스템적인 전환이 병행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에너지 약자, 소위 말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이 불평등의 에너지 빈곤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복지 지원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뭐 노인 빈곤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독거노인 아니면은 1인 가구들한테 좀 더 우리 사회가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너지 문제는 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 즉 소위 말하는 뭐 석유, 석탄 아니면은 이러한 LNG와 같은 1차적인 에너지원의 자원 고갈 문제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 오염과 같은 각종 에너지 문제가 미래 사회에도 여전히 잔존해 있을 거다라는 우려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핵분열 발전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원자력 발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제반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은 이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방사능,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혹시라도 유출될 수 있지 모른다라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해결을 하고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잔존해 있는 에너지 불평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좀 더 윤택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대안이 바로 핵융합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핵융합 기술은 핵 분열 발전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방사능 물질 관리 비용으로부터 사실상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전 세계 7개 회원국 중에 하나이며 우리나라가 선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형 인공대양 이 K-스타를 통해서 전력 부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에너지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로 자유롭고 아니면은 이 깨끗한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미래 사회의 스마트 시티 기술이나 자율자동차와 관련된 기술, 그 외에도 로봇이나 드론과 같은 핵융합 발전의 제반 기술력들, 더 나아가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이 R&D 투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핵융합 발전이 핵분열 발전하고는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이러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병행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중간 과정에서 혹시라도 소외될지 모르는 에너지 약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 지원 정책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같이 볼 그림은 인공위성 미국 그 나사에서 이 미 우주항공국에서 촬영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이 한반도의 이 야경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의 이 밤의 모습을 이렇게 우주에서 바라보면은 이 남한 지역은, 즉 우리 대한민국 지역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거의 전 지역이 국토의 70%가 산간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안선을 포함한 사실상 전 지역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말 그대로 정말로 뭐 밤이나 낮이나 항상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과 대비되게 북한 지역은 이 작은 불빛 하나, 즉 이 평양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 일부만 불빛이 보일 뿐, 뭐 해안 지역이나 국경 지역을 포함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어둡게 되어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명확하게 대비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러한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남북 통일 이후에도 이 북한에서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 북한에까지 이 남한의 이 밝은 불빛이 함께 전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한반도 전체가 말 그대로 이 미래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밝은 빛으로 밝은 빛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핵융합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술력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남북 통일 이후에 이 북한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이 한반도 전체가 밝은 빛으로 이 뒤덮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한번 같이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 사회의 이 과학 문제 중에서 이 에너지 문제, 즉 이 미래 사회에도 각종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에너지 문제를 핵융합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래 사회의 과학 문제 중에서 이 기후 변화 이 문제를 역시 에너지인 친환경 에너지로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